자, 현대무벡스 4,200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냥 이거 4,270원으로 정리합시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CFT 반대 매매가 이제 이틀 연속으로 하한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뭐 JTBC에서 주식 작전 세력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반대 매매 나비 효과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CFD를 실제로 해본 전문 투자자였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종목 숫자는 좀 줄어들었지만 다우데이터, 뭐 삼천리,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이런 종목들이 다 우량주들이죠. 우량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한가를 이틀 연속으로 맞았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맞으면서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뭐 핫다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어제 핫다 들어가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어제 핫다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한가 맞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복수한다고 조금 이제 뭐 다시금 추가로 신용 쓰시고 뭐 레버리지 더 올리셔가지고 이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평단 낮추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며칠 지켜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사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숨고르기에 들어간 주식시장에 차익 거래가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악재가 터졌다. CFD 반대 매매로 인해서 대거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을 했고 대형 종목들도 급락하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중형주 하한가 속출, SG증권 참고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일단 폭락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CFD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CFD에서 알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을 차액만으로 현금 결제하는 장외 파생 계약이다. 파생 계약은 실제로 레버리지가 상당히 큰 거죠. 레버리지가 크고 그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플러스로 크게 벌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로 크게 잃는다. 요게 확실한 겁니다. 파생 계약들이 다 그렇거든요. TRS 거래다 그러면서 요 총수익 스와프라고 되어 있죠. 요런 거는 파생 상품 뭐 전문 상담사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금융 상종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과거에는 10%였는데 레버리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국가에서 제한을 둬가지고 이렇게 40%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되어 있죠.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 바로 청산해서 계좌에 반영을 하고, 오전 10시에는 담보금 일정 비율 이하가 되는 것들은 경고를 주고 그때부터 차익 매매가 반대 매매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성홀딩스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 9시 30분 이전에 이렇게 갑자기 폭락이 나오면서 이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고 하한가로 쭉 이어졌고,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 외에 이제 뭐 선광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요 대형주 종목, 그다음에 가격대가 조금 낮은 거 있잖아요. 거래량이 좀 터지는 거. 하림은 요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대형으로 반등이 터졌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 부분에 동시에 작전 세력들은 던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세력들이 던지기 시작했고 그때 타이밍에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아마 반대 매매 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작전 세력들이 여기서 대량으로 매도를 치니까 아마 이 과정에 아까도 보셨지만 CFD 레버리지를 쓴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청산을 당하지 않을 약 20% 마이너스 20%만 넘어가지 않은데, 근데 이런 종목들이 설마 마이너스 20%를 갖다가 나오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레버리지를 높게 썼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한가 꽂혀버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같이 덩달아서 계좌가 청산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연달아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여기서 시작했던 게 첫날 나오고 두 번째 날 여기서 따하가 된 거예요. 따하가. 연하 보셨어요? 연하? 보신 적 없죠? 잘 보이지 않는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첫날에 그죠? 반대매매 나왔던 사람들 일단 작살이 나고 여기 물량 쌓였을 거잖아요. 두 번째 또 이렇게 물량이 쌓인 게 그대로 마이너스 3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파생 상품이잖아요. 파생 상품의 특징은 뭡니까? 파생은 원금 이상의 손실이 가능하죠. 이 손실. 예전에 우리가 그 원유가 마이너스 갔을 때, 유가 마이너스 갔을 때 손실 분분 토해냈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죠. 아마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CFD 체결을 했는데 전날에 팔리지 않아가지고 오늘 바로 하한가 찍히면서 이 부분에 팔린 부분에 대한 차익을 갖다 증권사에 토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느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CFD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 신용 매수자들의 반대 매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연달아서 마이너스가 하한가가 2번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매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신용을 써서. 근데 신용을 쓴 사람들이, 자, 보시면 재밌는 게 지금 어제가 월요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주식은 수도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수도거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장중에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담보가 아슬아슬한 사람, 월요일에 어저께 하한가가 왔을 때 증권회사에 문자가 올 거예요. 장마감하고 고객님의 레버리지 담보가 그 138%입니다. 8%이기 때문에 2%를 내일 오전 장 시작 전까지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2% 채워 넣지 뭐. 내일 설마 하한가 또 가겠어라고 해서 2%를 채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장중에 또 문자가 띠링띠링 옵니다. 고객님 위험합니다. 고객님 위험합니다. 장중 반대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집어넣어서 일단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겠죠. 이걸 갖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중 전쟁이 터졌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들 지수 끌고 내려가면서 망했었거든요. 첫날에는 A라는 사람이 이거를 막을 수 있었어. 둘째 날은 막을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낸 거죠. 대출 내고, 셋째 날에는 또 막으려고 연락이 오니까 차를 담보로 잡았어. 넷째 날에는 집을 담보로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신용 물량이. 그래서 이 신용을 갖다가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거 어때까지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대부분의 신용 매수자들은 그들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아까 있었던 그 6종목들, 6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액 자산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뭐 주식 투자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10억 이상 굴리는 개미들도 있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한 1억씩 10종목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담보가 한 종목이 크게 밀려버렸어. 크게 밀려버리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위기가 위태위태하겠죠. 증권회사에서는 동시에 담보를 갖다 전량 청산을 하진 않지만 담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 일부분이라도 청산을 진행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겠죠. 이 포트폴리오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게 대형주가 되었던, 리튬주가 되었던, 중소형주가 되었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어느 쪽에서든지 이런 하락 타격을 받게 돼 있을 겁니다. 내일 아마 장전에 예상 매수가, 체결가 한번 보세요. 매수 체결가. 이거 보시면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9시, 8시 50분 전에 하한가 간 거 되게 많을 거예요. 하한가 간 거 되게 많고, 그 다음에 50분 이하에는 좀 회복을 많이 하겠지만, 대형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코로나 때 나왔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택배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을 갖다가 대한통운에다가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지수가 빠졌을 때 대한통운이 가장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대부분 모르시겠죠.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해서 밀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10개 중에 리튬 관련 종목들을 8개 이상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리튬 시장 또 박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조금씩 시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20조가 넘는 비투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높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력들이 시작했던 요 6개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요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포트폴리오들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리튬에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할 줄도 모르고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리튬에 있는 대형주,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에코프로나 뭐 LNF라고 칩시다. LN 이런 거라고 칩시다. 요건데 요것들을 가지고 있는 또 중소형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겠죠. 개미들이 대부분 포트폴리오 짠다고 하지만 리튬 관련주에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짰을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연달아서 터지는 거예요. 스탁론 터지고 뭐 터지고 지금부터는 플러스 2, 이 담보 비율 맞추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좋으면은 담보 비율을 금방 맞출 수 있죠. 누구한테 빌려서 맞추기 쉬워요. 근데 그렇습니까? 지금 시장 상당히 안 좋죠. 은행 금리 뭐고 이러다 보면은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상위권에 있는 아까 6개 중에 대형주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갖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진정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수익률 5%에서 10%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뭣도 모르고 반대 매매 나가는 거 같이 들어갔다가 자기도 담보 부족해가지고 반대 매매 나가나 못 이겨서 내동 매매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된다. 자, CJ는 좀 특이했죠. 어저께 보시면 하락을 했다가 이만큼 다시 올라왔어요.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CJ가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이걸 막아줬는데 아니 왜 CJ만 이렇게 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뭐 전일날 8개 정도가 터졌다고 하면은 이것도 재밌는 게 반은 코스피고 반은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양대 시총을 갖다가 다 끌어내리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인 거야. 이것도 문제고 다시 돌아와서 CJ는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CJ는 선물에 편입되어 있는 대형주예요. 대형주. 선물이면은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해서 주식 옵션이 들어가겠죠. 주식 옵션을 갖다가 여기도 풋콜을 갖다가 외국인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풋콜을 외국인이 해놨을 거고 또 기관도 해놨을 거고 그러면은 하락폭이 제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콜의 매수를 한 쪽도 있을 거고 풋의 매수를 한 쪽도 있겠지만 이렇게 등락이 심하다면은 풋콜 청산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식 선물에 대해서 청산당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청산이 되고 다시금 선물을 갖다가 이까지 내려올 주식은 아니니까 다시 선물을 사서 올려보자라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주체의 한머리로 인해가지고 현물을 다시금 따라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등락은 있고 요건 안정이 되었겠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아직까지 모른다. 왜? 대부분이 선물에 편입이 되지 않았고 특히나 코스닥 150 종목이 많던데 이 코스닥 150 종목이 ETF를 다시금 건드리게 된다면 장난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CFD 제가 봤을 때 나비 효과는 장난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차트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잠깐 광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디언즈 단타클럽은 세 종목을 오전에 익절을 하고 11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금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구독자 5,000명 기념 이벤트로 단타클럽을 50% DC하고 있습니다. 단타클럽 지금 가입하시면은 탈퇴하지 않는다면 평생 10만원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탈퇴를 하시게 된다면 그때에 맞는 물가 상승률에 대비되는 그런 가입 금액을 내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제가 제 실력 이제 장중에도 알려드리고 인트로나 이런 것들 종목들 보실 때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률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10만원 사실 이거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저를 믿고 평생 10만원 반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5월 말까지 단 일정 인원 충족 시에는 조기 종료 진행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나머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CFD가 처음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CFD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악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CFD의 민낯입니다. 민낯. 여기가 지금 그 코로나 초기에 터졌을 때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국가도 같이 움직였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빠지고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빠지고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 플러스 E 예수급을 못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 이틀 연속으로 빠졌을 때 여기서 담보를 채웠어야 되거든요. 담보를 못 채운 사람들 중에 일부분 들어와 가지고 초반에 이제 청산을 당하고 그걸 갖다 싸다고 들어온 사람들 신규 진입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갔을 때 여기 진입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을 거잖아요. 이날 밀렸을 때 이거 담보 못 채우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셋째 날에 그냥 밀려버린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특히나 여기 1700을 깼을 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통운이 가장 많이 반대 매매가 나왔다. 대한통운이 실제로 매출을 제일 많이 내매도 불구하고 대한통운의 모든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다 끌어썼기 때문에 그때 최대 우량주들이 다 밀리면서 박살이 났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특히나 전문가들 중에도 1700이
깨졌을 때는 모든 레버리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깨졌거든요. 근데 이게 1400까지 가면서 이때 세상에서 이슬로 변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반대로 그런 부분에 따라서 CFD를 이용해가지고 이까지 지수가 올라갔지만 이제는 다시금 이렇게 빠지는 게 CFD 청산으로 인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CFD로 인해서 망하고 CFD로 올라가고 다시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점이 어떻게든 형성이 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게 뭐 누군가의 설계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설계일 수도 있을 거고 향후에는 이 CFD 발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른다. 당국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뭐 시세 조정을 한 애들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이 이미 한번 깨졌어요. 깨졌고 지금 자금이 얼마나 돌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스탁론 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스탁론 쪽에서도 이제 담보 비율 높인다고 얘기 나오고 지금 방금 뉴스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신용 공여 비율을 갖다가 증권사에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140%의 담보 비율인 거를 갖다가 좀 더 높일 수도 있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신규 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막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고 한 번 정도는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내 평단가 박살 내고 이게 재밌는 게 그렇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손절가 터치하고 다시 오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반대면은 뭐냐면 로스컷 걸리고 다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절가 로스컷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손절가에 걸리는 사람들, 로스컷 당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지수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란 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을 한다면 무조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주식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스템적인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주식 강의 초중급 주식 강의를 갖다가 저에게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뭐 비용 아까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딴 데 가서 책 사보고 뭐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 고급 과정 강의 과정 350만 원 총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초중급 과정은 해봤자 뭐 40만 원에서 중급 100만 원이니까 문제가 안 되고 만약에 이거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가디언즈 멤버십 플러스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수익을 내셔도 강의 비용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배워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쓸데없는 유튜버나 어떻게 보시면은 지식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꼭 저랑 함께 지켜보시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강의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도화지가 깨끗할수록 제가 그림을 그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그게 확신으로 믿어버린 더러워진 동화지는 제가 바꿔드리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CFD 핫다 종목 핫다 들어가지 마세요. 한동안 지켜보고 우리가 진행을 해도 충분하다.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